얼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코는 심미적인 부분이나 건강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코에 문제가 생기면 숨 쉬는 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코는 건강하십니까? 일단은 뭐 갑자기 투명한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침,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두통이 와요. 코도 넘어가고, 코 넘어가니까 멀미도 나고, 잘 때도 계속 코 막혀서 너무 심하면 계속 나와서 풀었고, 아니면 그냥 킁킁거리면서 하다가 잠들었어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콧물이랑 코막힘 증상이 좀 심하고요. 코에 자꾸 이렇게 줄줄 흐른다거나 이렇게 훌쩍훌쩍거리는 게 자주 있습니다. 콧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제 계속 휴지로 닦아야 되니까 좀 일상생활이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많이 불편했죠. 계속 닦아야 되니까. 코막힘과 재채기, 콧물 등으로 숨 쉬는 게 힘들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현대인의 만성질환으로 불리는 비염은 날씨가 건조할수록 더 심해져 증상이 더욱 악화하기 쉽습니다. 비염은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비염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 정재훈, 김무건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적으로 비염이라는 것은 코 안에 지속적인 자극과 염증으로 인해서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염은 종류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그렇지 않은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할 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레르겐이라고 하고요. 그 알레르겐에는 꽃가루라든가 진먼지 같은 그런 다양한 자극인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알레르기 비염에는 혈관 운동 비염이라든가 아니면 비후성 비염 같은 이런 콧물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코막힘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도 비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비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레르기 항원, 알레르겐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알레르겐이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많은 면역 반응들 때문에 그런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서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다양한 자극들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콧물이라든가 코막힘 이 두 가지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호성 비염 같은 경우는 몸에서 비중격 망곡증이나 다른 구조적인 변형이 있을 때 코에 있는 합의각계들이 많이 부풀어지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비폐색, 코막힘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염을 크게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할 때는 필수적인 검사는 알레르기 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서 CT를 찍게 되고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이게 비후성 비염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중요한 건 또 환자분들이 증상입니다. 증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본인이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콧물이 줄줄 나고 이제 코가 계속 뒤로 넘어가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음식에 의해서 유발이 되거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이러면 또 혈관 운동성 비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염을 진단할 때는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는 알레르기 검사와 CT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염은 크게 4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두 번째는 면역 치료, 세 번째는 수술적 치료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회피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말 그대로 증상에 맞춰서 약물 복용을 하거나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코 세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찾아서 그 원인 물질을 본인한테 주입을 해서 체질 자체를 개선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치료법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 기간이 약간 좀 비교적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회피요법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원이나 아니면 인자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피하는 방법이고요. 말 그대로 수술적 요법은 이제 비염이 있는 분들의 코막힘이 주된 경우에는 부피를 줄여주고 이제 절골을 시켜가지고 공간 자체를 넓혀서 숨기를 이제 넓혀서 코막힘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체질적인 부분,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 코 가려움증에 대해서는 점막에 대한 치료, 그리고 우리가 코에서 콧물 유발하는 비디안 신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비디안 신경이 코로 나오는 분지를 찾아서 태워주는 그런 비디안 신경 분지 절제술을 하게 되면 비염 증상도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요란한 이곳은 이보연 씨가 운영하는 여성 피부 관리실입니다. 오전부터 너무 바빠 이제야 조금 시간을 내어 청소를 하는데요.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청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겨울철 건조할 때가 제일 심하죠, 사실은요. 그리고 청소할 때 먼지 날릴 때도 좀 많이 심하고요. 일단은 뭐 갑자기 투명한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침,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두통이 와요.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눈 떴을 때 목이 너무 따가워요. 코가 숨이 잘 안 쉬어지다 보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서 목이 너무 따갑게 되는 현상까지 같이 오죠. 지금처럼요. 네. 곧 도착할 예약 손님을 위해 이곳저곳 방향지를 뿌리는데요. 코막힘으로 향을 제대로 맡지 못해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비염으로 힘든 점이 많아 드디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 덜컥 겁이 납니다. 일단은 제가 샵을 또 운영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비염이 너무 심해서 샵이라고 하면 좋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 냄새가 잘 안 맡아져서 안 좋은 냄새가 날까 봐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강의할 때도 목이 좀 많이 아플 정도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해서 하고 싶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보연 씨가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후 긴장된 얼굴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지만 그동안 불편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도 여기 수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너무 긴장돼요, 사실은. 잠도 어제 많이 못 잤고 그래서.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또 믿고 수술 때 잘 보여야겠죠. 수술 전 내시경 검사를 통해 현재 코에 대한 상태와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금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검사할 때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솔직히 잘 못 잤어요. 맞죠. 네. 검사실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장치를 많이 붙이면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무호흡증이 이렇게 심한 편은 당연히 아니고, 그리고 코골이 같은 것도 거의 없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늘 보고 잘 때 숨 막히는 거 살짝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입을 좀 벌리고 주무세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입 벌리고 자게 되면서 입에 건조감도 많이 들고 일어나서 막 목도 아프고 이런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저희가 코막힘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수면의 질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가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안쪽에 보시는 여기 좀 꾸불꾸불하게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네. 빼내고요. 커져 있는 비유성 비각계들, 중비각계, 하비각계를 저희가 줄여주고, 네. 그러면 그게 줄어든 만큼 공간이 확보가 될 거니까 숨쉬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 기능 수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 이제 연골이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데, 그럼 그 연골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걸 본인의 연골 사용해서 이제 어차피 지지 구조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코끝이나 이런 부분 조금 미용적으로도 좀 저희가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오늘 수술할 때 같이 얹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모양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드릴 건데 네.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비중격 연골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빼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지방도 조금 걷어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필요할 것 같고요. 수술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코 안에 있는 거 다 빼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숨쉬기도 좀 편하고, 한 3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일상생활 전혀 문제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숨쉬기도 좀 편하고 잠도 잘 잘 거니까 네. 그런 걸 기대하면서 오늘 수술 좀 진행해 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보연님은 30대의 여성분입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콧물 재채기 또 있으셨고, 그리고 만성적인 코막힘, 그로 인해서 주무실 때, 밤에 잘 때 많이 불편해하는, 입을 벌리고 자는 증상들이 있어서, 입마름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하시게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비인후과적인 내시경도 보고 CT도 찍었는데, 환자분의 그런 CT상에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비중격 망곡증 비염은 당연히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축농증까지 같이 보여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환자분의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기능적으로 코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 보이고 있고, 양쪽에 하비각계가 커져 있고 중비각계도 부풀어 있는 비후성 비염, 그리고 만성 부비동염인 축농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기능적인 축농증, 비염,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계획하고 있고요. 환자분의 비중격이 이제 휘어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채취를 할 건데, 이 채취한 비중격을 가지고 환자분이 이제 자기 코에 있어서 약간 코끝의 모양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술도 저희가 겸사겸사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씩씩하게 수술실로 이동하는 보연 씨. 진료 후 안심이 되나 봅니다. 수술 전 수면 내시경 검사가 먼저 실시되는데요. 비강 내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비염의 원인과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수술하는 거는 비중격 교정술, 휘어진 거 바로 잡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커져 있는 하비각계라고 하는 구조물을 줄여주는 비염 수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공간 자체가 밸브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가 너무 좁아져 있는 거를 저희가 본인의 연골을 사용해서 이렇게 넓혀주는 밸브 재건술, 이렇게 수술을 계획하고 있어요.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연 씨는 3가지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비염 수술과 함께 휘어진 연골과 뼈를 바로잡고 넓혀주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비중격 교정술은 비중격 점막을 절개해 흰 연골 부분과 뼈를 절제해서 바르게 펴는 수술인데요. 비염이 심하거나 하비갑계 비율을 동반한 경우 함께 교정이 가능합니다. 잘라낸 연골은 콧등이나 코뼈 성형, 비밸브 재건술 이식 재료로 활용하는데요. 오늘 보연 씨는 본인의 연골을 사용해 코 질환과 심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개선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조가 많이 이렇게 조금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교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잘 끝났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연골 자체가 너무 휘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쫙 피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냥 요것만 피게 되면 코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쪽에 이제 무너지지 않게 그런 부분을 다 재건을 다 같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고, 근데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수술 뒤에 결과도 조금 더 막힘이라든가 그런 불편감들이 조금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비중격 비염 밸브 수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처 부위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흉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흉터 관리 같은 거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인 게 있고요. 안쪽에 있는 점막이 이제 아무래도 부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막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음주라든가 흡연 같은 거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 안에 점막이 회복될 때까지 약물 치료, 그리고 환자분이 코 세척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술하고 한 3, 4주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수술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과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뒤에도 만약에 조금 더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외래에서 또 간단한 처치 같은 걸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이제 의료진과 항상 최종 단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저희 강의가 사실은 3시간씩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업무 강의를 풀로 한 6시간 달려보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조금 산에 가서 그 산 공기를 좀 맡아보고 싶어요. 신선한 산 공기. 한 번도 잘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대기실에서도 책에 눈을 못 떼는 도훈이는 애교 많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눈웃음이 귀여운 도훈이는 비염이 너무 심해 무척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잠을 깊이 잘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코골이에 코도 많이 풀어 수업에도 방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코도 넘어가고 코 넘어가니까 멀미도 나고 또 가래도 심하고 콧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왔어요. 많이 코 풀고 해서 코가 좀 빨개지고 그럴 때가 힘들고 그랬어요. 잘 때도 계속 코 막혀서 너무 심하면 계속 나와서 풀었고 아니면 그냥 킁킁거리면서 하다가 잠들었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쯤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이비인후과에서나 뭐 소아과에서 비염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먹었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었는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염은 계속 심해지고 네,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됐어요. 자다가 깨서 맨날 나오고 아무래도 코가 위에 막혀 있다 보니까 계속 킁킁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 집중도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자기도 힘들어하고 그거 보는 엄마도 힘들죠. 진료를 받기 전 혈액 검사를 하는 도훈이. 한 번의 혈액 채취로 알레르기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낸 후 환자 개인에 맞추어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후 진료실에서 내시경 검사가 실시됩니다. 도훈이는 축농증으로 이어질 만큼 알레르기 비염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도훈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요새 좀 어때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건조한가 봐요. 네네. 자기 전에 무조건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코를 푸는 네네네. 풀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항상 코 풀고요. 그리고 건조한 시 코딱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코딱지 많이 있고? 평상시에도.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이제 코를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뒤로도 많이 넘어가고 이런 거 네네네.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어때요? 뒤로 넘어가는 거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낫고? 네네. 눈 가렵거나 재채기하고 뭐 콧물 나고 이런 건 좀 어때요? 요즘도 아침에는 계속 눈이 비비기는 그런 증상 해요. 아직 좀 네네. 있다, 그죠? 네. 그 저희가 예전에 그 알레르기 검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진먼지, 진드기류가 엄청 많이 나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면역을 조금 강화시키는 면역 치료를 이제 시작한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지가 이제 벌써 거의 반년이 다 돼가요, 사실.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치료긴 하거든요. 지금 6개월째인데 사실 코 안쪽에 이런 점막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 점막이 이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완전히 부어 있고 안쪽에 너무 창백하고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그때보다는 조금 확실히 많이 줄기는 했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약 이렇게 좀 계속 좀 받아가면서 한 3년 치료하면 이제 한 그 뒤에 한 3, 4년 이제 치료를 끊어도 이제 우리가 고3 때까지는 좀 버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의 치료고 지금 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안 좋을 때만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너무 안 좋을 때 이제 뭐 주사 맞거나 아니면 이제 저번에 했던 그런 우리 간단한 치료들 뭐 급성기 약들만 조금 먹으면 아마 이거 알레르기 조절하면서 계속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목표는 이제 고3 끝날 때까지 큰 문제 없이 넘기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계속 지속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김도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코 막힘이 너무 심하고 잘 때도 이제 그것 때문에 입을 너무 많이 벌리고 자고 수면의 질이 안 좋았고요. 콧물 재채기, 코 막힘, 눈 가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에 너무 가까운 형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코 막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과 CT를 저희가 찍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피검사, 마스트라고 하는 피검사를 통해서 김도훈 학생의 상태를 진단해 봤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중에서도 좀 정도가 많이 심한 정도로 나왔고, 그 종류에는 찐드기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단이 된 상태고요. CT에서는 코가 한쪽이 많이 부어있는 비후성 비염도 보이고, 도훈 학생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도 사실은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비중격 망곡증 비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물론 증상과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수술을 하지만 만으로 12세 이전의 학생들은 이런 비중격 수술을 적극적으로 절대 하지 않고 17세 미만에서 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훈 학생은 아직 비중격 수술을 할 때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비후성 비염 수술을 하더라도 알레르기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알레르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저희가 먼저 생각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도훈 학생은 저희가 알레르기 면역 치료를 하자라고 결론이 나서 도훈 학생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월째 면역 치료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면역 치료는 몸이 특정 알레르겐에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치료법인데요. 예전에는 주사로 진행되는 면역 치료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혀 밑에 약물을 투여하는 설화 면역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설하, 혀 밑으로 해서 이제 면역 치료를 한다는 개념인데요. 알레르기 항원을 찾았을 때 그 항원을 몸에 조금씩 주입을 해서 그런 항원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되는 일종의 백신 같은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설화 면역 치료를 계속해서 한 3년 정도 지속하게 되면 나중에 약을 끊더라도 3년 이상 그런 치료에 대한 반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속 시간을 훨씬 더 늘려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 6세 이상이면 사실 치료를 다 시작할 수 있고, 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만 12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분의 그런 예후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이 3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되고, 그 치료 효과가 또 3년 이상 가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한 3년 정도 열심히 치료하면 한 6, 7년은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령기에 많은 불편감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치료를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권장하는 편입니다. 처음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는 많이 별로 나오지도 않고, 잘 때도 뭐 나와야지 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엄청 편해져서 좋아했어요. 제일 큰 변화가 이제 코가 풀기도 하면 많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도훈이가 코가 이게 이 위에 편에 있어서 뒤로 많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부터는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게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너무 많이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멀미 증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다가 깨는 일이 없어져서 좀 푹 잘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차 타고 이동하는데 이 아이가 좀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두 개. 네. 피곤할 때면 가만히 있어도 콧물이 흘러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했던 이연아 씨는 이제 그 불편함이 없어질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오늘 비염 수술을 받기 때문인데요.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콧물이랑 코막힘 증상이 좀 심하고요. 평상시 생활할 때도 이렇게 코에 자꾸 이렇게 줄줄 흐른다거나, 이렇게 훌쩍훌쩍거리는 게 자주 있습니다. 천천히 좀 발병해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최소 2, 3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약간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콧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미간상 좋진 않으니까요. 다른 병원도 가서 비염약 같은 거 처방받기도 하고 수술 권유도 받긴 했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알아보다가 여기를 추천받아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비염 수술을 받기 전 진행되는 CT 검사는 비강과 부비동의 구조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검사로 비강 내 공간의 협소 여부, 뼈의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검사는 모르페우스 3D 스캐너 검사입니다. 환자의 얼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으로 교정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계를 통해 달라진 자기 얼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비염이 심해서 네. 오늘 수술 좀 하고 싶어요. 네. 비염 증상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 재채기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증상이 제일 심하세요? 콧물, 코막힘. 콧물, 코막힘 제일 네. 심하시고. 네. 네. 그래서 안쪽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오른쪽 코고요. 이게 왼쪽 코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비중격인데 비중격은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콧물도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 합의각계라는 구조가 비염을 주로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인데 이 합의각계라는 구조가 이제 점막이 많이 이렇게 자라나와 가지고 공간을 많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막힘과 콧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지금 상태로 보이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만성 비후성 비염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치료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약을 먹어봐요. 코에 뿌리는 치료, 그러면 코 세척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도 호전이 없고 너무 만성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되게 효과적인 이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알아오셨고 약물 치료로도 지금 계속 점막 비유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는 딱 적합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CT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이쪽이 오른쪽이고 저 반대쪽이 왼쪽입니다. 여기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게 뼈고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점막인데 점막이 양쪽 다 이렇게 많이 자라 들어왔고 비중격이 우측으로 약간 휘어 있는데 그러면은 왼쪽이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실제로 왼쪽에 합의각계 점막이 훨씬 더 많이 자라 들어와서 양쪽 다 비슷하게 공간이 좁아져 있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이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 뼈를 살짝 부러뜨려서 바깥쪽으로 밀어줘요.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공간 확보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막에 대해서는 고주파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같은 게 들어가서 그 점막을 쭉 고주파로 태우면서 나와요. 그러면은 점막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공간 자체가 넓어지고 그리고 점막에 대한 수술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코막힘뿐만이 아니라 콧물이나 이러한 부분도 한 50에서 70%는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치료를 하면 수술을 하면 네. 얼마나 갈까요? 대략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개인차가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제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수술 직후에는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 정도는 코가 좀 부었다가 그 한 달에 걸쳐서 좀 붓기가 쭉 빠지고 딱지도 좀 생기고 이게 떨어져 나가고 점막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만족도가 엄청 좋으실 거고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수술로 그냥 다시 수술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좀 알러지가 심하거나 이제 먼지가 많거나 온도 변화가 심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점막이 다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봅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이렇게 점막이 올라와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뼈의 구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 밀어놨기 때문에 그때는 그 고주파 바늘로 들어가는 그 고주파 치료만 해도 또 증상이 또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만성적인 코막힘을 주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오래전부터 비염 증상이 있어서 계속 약물 치료를 해오던 분이셨고 약물 치료를 계속
반복을 해도 그때뿐이고 또 약이 떨어지면 증상이 또 반복되어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코막힘과 더불어서 콧물이나 재채기, 코 가려움증이라는 이런 증상들도 비염 증상을 다 조금씩은 달고 있으셨거든요. 내원 당시에 찍었던 이제 내시경 사진상으로는 이 합의각계가 많이 비유가 돼 있어서 숨길을 좁게 만들고 있는 현상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격도 우측으로 약간 휘어져 있긴 했지만 지금 이 코막힘을 유발하는 구조가 비중격의 영향보다는 합의각계의 영향이 많이 크다는 판단하에 합의각계에 대한 비염 수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비염은 외부적인 변화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 치료나 면역력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코 내부의 구조적인 변형 문제라면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수라고 합니다. 수술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코가 많이 휘어 있거나 코가 많이 막히는 구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도 증상에 대한 불편감이 없으시면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진 않는데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가장 큰 경우는 코막힘이 심할 때 그때는 수술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내시경이나 이제 CT를 봤을 때 공간이 많이 좁거나 점막이 많이 부어 있거나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어서 공간을 좁게 만들고 있거나 그럴 때는 비중격 교정술이나 아니면 비염 수술에 대한 계획을 하고 수술의 결과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이분은 비염에 대한 수술만 계획을 하고 있고 비염에 대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코의 양쪽에 아래쪽에 있는 합의갑계라는 구조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합의갑계는 뼈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약간 꺾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꺾여져 있는 뼈를 바깥쪽으로 살짝 부러뜨려서 밀어주게 되고 그럼 그 구조만으로도 숨길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점막이 많이 부어 있으신 분들은 그 점막에다가 바늘처럼 생긴 고주파를 그 점막에다 찔러 넣게 되면 점막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 이제 태워지면서 이 전체적으로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양쪽 숨길이 넓어지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만족도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염이 심한 연아 씨가 받는 수술은 고주파 주사침을 이용해 코 안쪽 조직의 부피를 줄여줘 숨쉬는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먼저 합의갑계 절골을 진행해 비중격과 합의갑계 사이의 공간을 넓힌 후 고주파 비염 수술이 이어지는데요. 특정 부위에만 정확하게 저온의 고주파를 쏘는 방식으로 수술 시간이 짧으며 통증과 출혈이 적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수술은 아주 잘 끝났고 외래에서 내시경으로 봤던 그 점막 비후 그리고 콧구멍이 좁아져 있는 그 소견이 지금 다 해결돼서 숨쉬는 길도 뻥 뚫렸고요. 점막이 부었다가 가라앉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코가 좀 막혀 있으시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방금 제가 수술한 직후에 그 숨쉬는 그 느낌을 이제 계속 가지고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이제 코를 한 3주 정도는 코를 세게 푸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열린 공간에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피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 동안은 코를 세게 푼다든지 너무 혈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하시면은 코에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히 치료할 건 없고요. 스스로 회복하는 걸 기다리는 건데 수술하고 나면 딱지도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딱지가 좀 생기면 주기적으로 병원 와서 한 달 때까지는 이제 드레싱을 받으면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노래 부를 때도 약간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성이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네, 뭐 취미생활로 이렇게 보컬 같은 거 할 때도 막힘없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화 구연 같은 걸 좋아해요. 그때도 이제 책을 읽을 때 리딩을 할 때 중간중간 이런 코막힘 증상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막히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도 네, 그럴 때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해 전라도에서 이곳까지 온 문지원 씨는 병원을 들어선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비염이 심해 코끝이 아플 정도로 재채기를 하고 콧물과 코막힘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콧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제 계속 휴지로 닦아야 되니까 좀 일상생활이 이제 사람들 만났을 때 많이 불편했죠. 계속 닦아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누웠을 때 코가 좀 막히거나 이제 한쪽으로 숨이 쉬어진다거나 네, 이런 점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계절이 바뀔 때는 이제 뭐 재채기나 막 눈 가려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귀도 같이 간지러운 것 같고 코 막힘, 콧물 이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네. 비염 증상으로 그냥 병원을 자주 다니면서 이비인후과만 다녔는데 근본적인 거는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약 처방. 네. 지인이 이제 비염 수술 축농증이나 하셨는데 너무 숨 잘 쉬어지고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무섭고 네, 하고 나면 이제 많이 편해질까 기대도 되고 네, 지금 좀 복잡한 심경이에요. 오늘 지원 씨는 자가 늑연고를 이용해 코 수술을 받는데요. 수술 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더욱 정밀하게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 검사를 받는 지원 씨의 얼굴이 조금은 긴장되어 보이는데요.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떨리는 마음은 감출 수 없나 봅니다. 통기도 검사는 코막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코막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 안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좀 볼게요. 네. 주로 코가 막히면 왼쪽이 막히시나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막히시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 비중격이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 있어요. 네. 오른쪽은 그래서 하비각계, 뭐 중비각계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보이는데 왼쪽은 지금 여기가 하비각계거든요. 네. 하비각계밖에 안 보이고 그것마저도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왼쪽이 훨씬 좁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수술을 하신 적 있으시네요. 네네. 네, 기능에 대한 수술 말고 여기 이제 미용에 대한 네네.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회색으로 보이는 이 가운데 비중격 있는 부분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로 좀 더 뒤로 가면 이렇게 하얗게 이제 뼈가 나옵니다. 네. 비중격 뒤에 뼈도 이렇게 좌측으로 많이 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막힘을 해결을 하고 또 이제 미용적인 개선을 좀 원하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수술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세울 거고 네. 전체적으로 코가 좀 이쪽 요 뼈가 좀 두꺼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 여기가 약간 매부리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코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시작점이 이 눈동자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거의 윗속눈썹쯤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상적인 라인은 남자분들은 윗속눈썹과 눈동자 사이, 여자분들은 약간 눈동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코가 짧으신 분들은 좀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코가 짧진 않기 때문에 눈동자 정도에 맞추면 될 것 같고 보형물이 지금 높지 않거든요. 한 2mm 정도 되는 보형물인데 요거를 제거를 하고 오히려 라인을 아래쪽에 이제 연골이 있는 부분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맞춰주면은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술하면 이제 기능적인 만족도는 엄청 좋으실 거고요. 미용적인 부분은 이제 한 달 정도 붓기 쭉 빠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문제원 환자분은 이제 여자분이고 41세 환자분이시고 원래 증상은 코가 막히고 이제 콧물 재채기를 하는데 그게 심할 때는 코끝이 아픈 정도로 이제 심할 정도로 재채기가 심한 분이었고 코 가려움증이라든지 잘 때 코막힘 증상 전형적인 이제 비염 증상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고요.
내원 당시에 이제 사진을 찍어봤을 때는 예전에 수술을 한번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용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져 있고 콧대에 보형물 약 한 2에서 2.5mm 정도 되는 보형물이 들어 있었고요. 그 이제 성형 수술을 한 이후에 또 코막힘이 더 악화되셔가지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랑 미용적인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내시경만 봐도 엄청 심할 정도로 비중격은 많이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 왼쪽인데 좌측으로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만성 비후성 비염도 유발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CT를 찍어봤을 때는 콧대부터 코끝 위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얇은 보형물이 있었습니다. 이 보형물에 의해서 코가 좀 더 길어 보이고 콧대가 메부리 코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기능적으로는 비중격이 앞쪽 연골과 뒤쪽 뼈 부분이 모두 좌측으로 휘어 있는 형태를 보였고 합의각계가 비대해져 있고 숨길이 공간이 좁아져 있는 만성 비후성 비염도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술 계획을 하였고 예전에 수술이 한번 이루어져 있었던 부분 그리고 비중격이 코의 지지대 부분부터 휘어져 있었던 부분 그리고 보형물을 제거하고 모든 이제 구조들을 본인 거로 이제 대체하기 위한 이런 세 가지 목적에서 자가 늑연고를 이용한 비중격 교정술 그리고 비성형술을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미용적으로는 콧대의 두께가 조금 두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절고를 이용해서 좀 샤프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코폭을 좀 줄이고 옆에 라인을 봤을 때는 코의 시작점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약간 코가 매부리 형태 그리고 코끝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보여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코는 이 아래쪽 부분이 연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연골을 늑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라인 자체를 이제 좀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잡고 콧대의 시작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의 지지대랑 기능적인 부분은 전부 늑연골로 잡게 되고 마지막에 코끝 라인은 부드러운 연골인 비중격 연골 또는 기존에 있던 귀연골을 사용해서 라인을 잡아줄 계획입니다. 수술 준비로 바쁜 김무건 원장. 오늘은 여러 가지 수술이 동시에 진행돼 손을 소독하는 김무건 원장의 얼굴이 더 진지해 보입니다. 수술실 안도 바빠집니다. 환자가 동요하지 않도록 차분히 수술 준비가 진행됩니다. 이 환자분은 자가 늑연고를 이용해서 코의 기능과 미용을 둘 다 재건을 할 계획이고요.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 잡고 비중격의 이제 결선 부분을 늑연골로 지지대를 잡아주고 그리고 현재 있는 코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원하시는 라인에 맞춰서 늑연골을 이용해서 코를 세워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끝은 이제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나 기존에 있던 귀연골을 이용해서 라인을 잡아줘서 마무리를 할 거고 기능적으로 비중격을 잡아줌과 동시에 비염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합의각계 뼈를 바깥쪽으로 부러뜨려주고 그 다음에 점막을 고주파로 축소시켜서 공간을 넓혀줘서 기능과 미용을 다 잡을 계획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늑연골을 채취하는데요. 늑연골을 채취할 때는 피부와 주변 근육 조직의 손상을 줄이며 채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가 늑연골은 보통 본인 6번이나 7번 갈비뼈의 연골 부분을 채취해 사용하는데요.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 이물감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모양 변형이 잘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적 개선과 미용적 성형을 동시에 진행해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좌측으로 휘어져 있던 비중격이 완전히 가운데로 바로 잡혔고 그리고 합의각계도 충분히 축소를 시켜가지고 숨길 자체를 넓혀줬기 때문에 코막힘이 아주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점막에 대한 고주파 시술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콧물이나 재채기, 코 가려움증과 같은 다른 비염 증상들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적으로는 이제 늑연고를 이용해서 코의 지지대 자체를 힘있게 올려서 다른 재료를 많이 덮지 않고 그 자체로 코의 라인을 만들어 줬고요. 코의 길이도 좀 짧아지게 만들고 코의 라인도 약간 직선 반버선의 형태로 원하시던 라인으로 잘 잡아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우선 외상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휘어져 있는 코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는 코가 모양도 잡아놨는데 옆으로 돌아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3주 정도는 외상을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되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를 풀게 되면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 풀기도 3주간은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도 1달에서 2달 정도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소독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수술한 지 일주일 뒤에는 부목과 실밥 제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1달까지는 비염 수술을 하게 되면 점막의 기능이 1달 정도 뒤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딱지도 많이 생기고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번 정도 오셔서 딱지도 제거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코의 상태를 좋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콧물 때문에 메이크업을 거의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계절 바뀔 때 메이크업하고 이제 나들이를 네, 가고 싶어요. 마스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쓰지도 않는데 저도 벗고 싶네요. 네. 비염은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비염은 재발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제 치료에 소극적이신 분들이 계신데, 원인을 찾고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치료 가능한 비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비염의 종류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비염만 있는 게 아니라요, 환자 본인이 갖고 있는 체질 같은 알레르기 비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술 치료를 했을 때도 결국은 재발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면역 치료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환자한테 면역 치료를 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분한테 맞는 면역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염을 방치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비염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 코를 제대로 점검해 원인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적합한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